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현대오토에버 너무나도 완벽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무려 59만 2천 원 선에 한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요일에 미장이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했었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가 넘는 급등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우리 국장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월요일을 위한 영상이 될 텐데요. 자,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우리는 여전히 이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되는 이유,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주로서 아주 강력한 뉴스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대차의 자회사,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 상장에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상장 여부는 다음 달쯤에 결정이 된다라고 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상장이 진짜로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로봇 섹터 남은 하반기의 방향성이 결정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좀 나왔었죠? 기세를 이어 현대차의 야심작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형 아틀라스 모델을 공개했었는데요. 이 작동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다 합니다. 물고 나무석이며 인식을 해서 끊어치는 동작이며 여기서 핵심은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전혀 이 성능이 뒤처지지가 않았었다라는 거죠. 이제 양산만 돌입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알고 나서 우리 현대 오토에버를 보면 역시나 이 기준점을 정해놓는 게 지금 같은 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현대 오토에버의 기준점은 여러분들 이 5일선입니다. 완벽한 정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단기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5일선 이 부근에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위험하다. 눌림이 나오면 크게 빠질 거다. 조정이 끝난 뒤에 들어가야 안전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 그런데 이러한 전략들은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깊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못 들어간 사람들의 눌림 매수와 플러스로 공매도 청산 매수가 동시에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5일선 부근에서는 하락이 멈춘다라는 거죠. 직전의 구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우리 현대오토일보에 또 고스란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장세가 어떻든 또 분위기가 어떻든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을 또 빠뜨릴 만한 불안 요소는 또 뭐가 남아있는 건지 보시면 5월 달에 한해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이 파월의 연설 끝이 났고요. 금리 인상 압박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빅테크와 기술주들의 호실적, M7들 모두 다 호실적이 나왔었죠. 인공지능 건재하다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될 텐데요. 단기간 그나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와 원자재 값의 변동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 우리 금요일장 어느 정도는 이 차익 실현 매물에 좀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구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역시나 떨어졌을 땐 분명한 기회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염없이 올라갈 수만은 없다라는 걸 진작에 인지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구간 이 기준점을 정해놓고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고점과 이 5일선 부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당장의 주가는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즐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단기간 빠진다라고 하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공략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점, 이러한 전제 정도는 깔고서 오늘의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섣부른 매도만큼은 절대로 금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이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5월 7일 그저께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5월 8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CG트로닉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강통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자, 어제 새벽 이 젠슨왕이 말을 하길 구리는 너무나도 느리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구리 배선을 광섬유로 대체할 것이다. 또 강조를 했었잖아요. 자, 게다가 이 CG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목요일에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이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요 시점 거래량이 또 완벽하게 붙었었죠. 거의 매집봉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쏟아냈던 구간,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구간에서 목요일에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직전의 저점 부근, 직전의 고점 부근에서 버텨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정배열 구간, 완벽한 정배열 구간, 모든 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때 또 이때 확률상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뉴스 시간에서 목요일 시간에서의 공식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요 CG트로닉스만의 이렇게 좀 특성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줬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CG트로닉스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5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7.2%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제 얼마가 수익이 나왔던 거예요? 보시면 시가를 단 조금도 띄우질 않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6, 7% 이상 수익이 나왔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자,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해서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현대오토에버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이때부터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최마지노선은 여기 약 34만원 부근이지만 우리의 실질적 대응 구간은 이 5일선과 11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선이 5일선이잖아요.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1차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이 5일선과 접촉이 되는지 가장 중점적으로 주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대응 구간이자 1차 지지 구간, 지금은 홀딩을 하면서 버텨야 하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섣부른 매도만큼은 절대로 금지라는 거예요. 자, 어제의 미장은 또 이렇게 신고가 기세를 완벽하게 이어갔었는데요. 나스닥이 무려 26,000포인트가 넘어갔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장 확률상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자, 이제 FOMC도 끝이 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는 사실상 시장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하물며 M7들의 호실적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세를 이어갈 확률이 당분간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나마 빠질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죠.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충격, 그러니까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회로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저는 지금 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봐요. 누구는 지금의 구간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장은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 돌아오는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거를 중점적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는 종목들만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